상상조차 어려운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도시 철도가 건설되었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 불가능해 보이던 도전을 한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공학 전문가가 전하는 경이로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윌슨, 프랑스 출신의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유럽과 미국에서 수십 년간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맡아왔는데 최근 상상도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지하철을 만든다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웃음이 나왔어요. 사막이라는 환경은 건설업계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모래 폭풍이 끊임없이 몰아치고 기온은 50도를 넘나들며 지하수조차 부족한 곳이죠. 유럽의 기술력으로도 이 정도 프로젝트는 쉽지 않은데 한국이 맡아서 진행한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삼성물산이 주도하는 4호선, 5호선, 6호선 구간의 공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엔지니어들, 그리고 저까지 포함된 전문가 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보라는 초청을 받았어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을 품은 채 비행기를 타고 중동으로 향했습니다. 사막에 도착한 순간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보통 건설 현장은 먼지가 자욱하고 소음이 심한데 여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더군요. 거대한 방진막이 바람을 막고 있었고 드론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실시간으로 집안 상태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사 장비들은 전부 최신식이었고 AI 기반 센서 시스템이 공사 진행 상황을 정밀하게 조율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시스템인데 삼성물산의 엔지니어가 다가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AI 기반 집안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불안정할 경우 자동으로 경고를 보내고 최적의 작업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죠. 덕분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빠른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자 프랑스와 독일의 엔지니어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던 시스템보다 훨씬 정교한데? 의심 반, 호기심 반인 상태로 직접 터널 공사 현장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이 사용한 TBM Tunnel Boring Machine. 터널 굴착기은 우리가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보통 사막 지역에서는 집안이 불안정해 TBM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여긴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하죠? 공사 책임자가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저희가 자체 개발한 특수 냉각 시스템 덕분입니다. TBM 내부에 액체 질소 기반의 냉각 시스템을 도입해서 장비가 과열되지 않도록 했어요. 덕분에 작업 속도를 30% 이상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전 듣고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막에서는 장비 과열이 심각한 문제인데 한국은 그조차 해결한 것이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면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안전을 무시하면 절대 좋은 공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 점검 구역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현장에는 AI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근로자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었고 만약 위험한 상황이 감지되면 즉시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엔지니어들은 스마트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이 헬멧에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요. 체온과 심박수를 측정해서 근로자가 더위로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경고를 보내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껏 세계 여러 나라에서 철도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이렇게 첨단 기술이 종합적으로 적용된 현장은 처음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빠른 건설 속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까지 철저히 챙기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도 공사가 아니라 미래 건설 기술의 표본이 될 프로젝트구나. 하지만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방식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막에서는 언제든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제 경험상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걱정이 현실이 되었죠.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삼성물산 엔지니어 중 한 명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무너지고 있습니다. 긴급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와 프랑스, 독일 엔지니어들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막 집안은 원래 불안정하지만 이곳은 특히 더 위험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막 아래에는 예상보다 깊은 동굴과 빈 공간들이 많았고 이것이 터널 공사 중 갑자기 붕괴될 위험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야. 집안이 더 무너지면 공사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유럽 엔지니어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프랑스 엔지니어 장 피에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불안정한 집안이라면 터널을 다시 설계해야 할 수도 있어. 이대로 진행하면 큰일 날 거야. 저도 동의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공사를 강행하면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엔지니어들은 예상보다 침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대비책이 있습니다. AI 집안 분석 데이터를 즉시 확인해보죠. 삼성물산 엔지니어들은 서둘러 중앙 컨트롤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AI 기반 집안 분석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죠. 대형 스크린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지점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TBM이 지나가는 경로의 집안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있습니다. 붕괴 위험이 높은 구역은 이미 파악했고 지금부터 보강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국의 AI 시스템은 단순히 현재 집안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느 지역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기술인데? 독일 엔지니어 마르쿠스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몇 주 동안 집안 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데 한국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대처할 방법까지 준비해놨네. 그리고 곧 한국팀의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성물산의 현장팀은 붕괴 위험이 있는 구역에 특수 강화 콘크리트를 빠르게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3배 이상 빠르게 굳으며 집안을 즉각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신소재였습니다. 게다가 드론을 이용한 정밀 측정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공사 현장 위를 날아다니는 드론들이 문제 구역을 스캔하고 그 데이터를 AI 시스템과 연동해 최적의 보강 방법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프랑스 엔지니어들은 이 모습을 보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론과 AI를 이렇게 활용할 줄이야. 유럽에서도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한국처럼 실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문제 해결에 완벽하게 적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약 48시간이 지나자 붕괴 위험이 있던 구간은 모두 보강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공사는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예상했던 수준입니다.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미리 분석하고 대비해 두었죠. 삼성물산의 책임자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에 한국의 철도 기술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동안 유럽과 미국이 철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며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건설 강국이 아니라 미래형 건설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다. 독일 엔지니어 마르쿠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유럽도 뒤처질 수 있겠어. 프랑스 엔지니어 장 피에르 역시 공감하는 눈치였습니다. 사막에서의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이 과연 이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완수했을 때 전 세계 건설업계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 그런데 우리가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을 무렵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의 철도 공사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AI 기반 지반 분석 시스템과 특수 강화, 콘크리트,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덕분에 붕괴 위기를 넘긴 후에도 일정의 차질 없이 터널 굴착이 계속되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의 방식이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작동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사 현장에 있던 삼성물산 엔지니어 한 명이 다급하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이상합니다. 기온이 갑자기 급상승하면서 집안 온도가 평소보다 15도 이상 높아지고 있습니다. 열팽창으로 인해 터널 벽면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열팽창?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습니다. 사막에서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건축 자재가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한 기온 변화는 처음 보는 수준이었어요. 만약 터널 구조물이 열팽창으로 인해 균열이 생긴다면 공사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엔지니어들은 급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정도 온도 변화는 예상하지 못했어. 지금이라도 공사를 멈추고 구조물 점검을 해야 해. 맞아. 만약 터널이 무너지면 복구하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터널 일부 구간이 지어졌는데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예상외로 침착하게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책임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막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고려해 특수 냉각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터널 내부의 AI 센서가 온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특정 임계점을 넘으면 자동으로 냉각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 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모니터를 켜더니 터널 내부의 온도 변화를 보여주었어요. AI 시스템이 온도를 감지하자 즉시 액체 질소 기반 냉각 장치가 작동하면서 벽면 온도를 빠르게 낮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열팽창을 막기 위해 탄성 재질이 포함된 특수 건축 자재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온도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형되면서 구조물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 장피에르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처음 본다. 우리는 항상 강한 구조물만을 생각했지. 이렇게 유연성을 고려한 설계는 하지 않았어. 독일 엔지니어 마르쿠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력이 좋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 결국 한국의 냉각 시스템과 특수 건축 자재 덕분에 터널 구조물은 손상 없이 안전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던 저를 포함한 모든 해외 엔지니어들이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된 순간이었죠. 이 사건 이후 프랑스와 독일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물산 팀이 운영하는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했고, 터널 공법에 사용된 특수 재료와 냉각 기술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일부 엔지니어들은 한국과 기술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방식이 새로운 국제 표준이 될 수도 있겠어. 저 또한 한국이 단순한 건설, 강국을 넘어 미래 철도 건설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보면서도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이렇게 빠르게 개발하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과 더욱 깊이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 발전 뒤에는 단순한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이죠. 이제 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철도 건설이 아니라 전 세계 건설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공사가 끝나고 첫 번째 열차가 개통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철도 기술이 실제로 성공을 거두며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마침내 모든 공사가 끝나고 개통을 앞둔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불가능해 보였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에 프랑스와 독일 엔지니어들조차 감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냈어. 이제 우리가 배우러 가야 할 차례야. 처음 이 프로젝트를 접했을 때 솔직히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은 그런 의심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사막을 가로지르는 지하철 노선, 그리고 첨단 AI 시스템이 운영하는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철도. 이제 한국은 단순한 건설 강국이 아니라 철도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개통식을 하루 앞두고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빠르고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나요? 삼성물산의 책임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건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 이들은 기존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고 더 나은 솔루션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불가능해 보였던 이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었죠. 드디어 개통식 날이 되었습니다. 각국의 언론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기술력이 집약된 이 철도가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직접 열차에 탑승했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지하철 내부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AI 기반 자동 운행 시스템, 초고속 오지 인터넷,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친환경 디자인.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기술력으로 구현된 것이었습니다. 열차가 부드럽게 출발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가로지르는 이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기술 혁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 열차가 속도를 내며 사막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이 프로젝트의 시작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으로 가득했던 저와 동료 엔지니어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도전 정신을 직접 경험한 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 장피에르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유럽도 뒤처질 수 있겠어. 독일 엔지니어 마르쿠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국이 만든 이 철도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미래 도시 개발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 같아. 개통식 이후 한국의 기술력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고 유럽 각국에서도 한국의 철도 기술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미래 철도 건설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이제는 유럽이 한국을 배우러 가야 한다. 세계적인 건설철도 관련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삼성물산은 글로벌 철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건설 강국이 아니라 미래 교통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만들어갈 또 다른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이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도 한국에서는 현실이 된다. 그리고 한국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삼성물산과 한국의 기술진들은 수소 열차 개발과 AI 기반 철도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교통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기술이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전 세계적으로 교통 인프라 혁신이 필요한 나라들은 이제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만들 수 있을까? 한국과 협력하면 우리도 미래형 철도를 가질 수 있을까? 이제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배우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만드는 나라라고요. 사막을 가로지른 기적,
한국이 해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혁신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